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저쌤입니다. 지금 현재 군 복무 중이시고 전역이 2개월 남은 사회복지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분께서 지금 군인이시죠. 저에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한글로 질문을 옮겼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사정상 6월부터 전역하고 한 6월부터 시작을 해야 할 듯한데 그 전까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최소 무엇을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그대로 그냥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약간 띄어쓰기는 여러분은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현재 유자쌤 생기초는 다 들은 상태이고 제 무료 강의인 단 7시간만 끝나는 생기초 영어법이 유튜브에 있거든요. 만약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완전 생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시간 정도 보면 끝나고요. 그리고 프린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자, 수능 영단어 외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천임은 자입수의 독해 각각 기본편 풀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군복무 했었을 때 이제 연등하잖아요. 이제 연등을 하시면 지금 연등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군 복무 일과 끝나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1시간씩 정도 따로 공간에서 취침할 때 공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보통 이제 아무래도 제대가 좀 얼마 안 남았지만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시간이 많지 않으면은 저는 일단은 좀 잠시 올려볼게요. 수능 어휘만이라도 좀 먼저 보고 전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어휘를 회독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3회독 정도 하시고 전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1회독 공부하실 때는 다 암기 못해도 좋으니까 정해진 기간 내에 회독을 해주세요. 암기는 다 못해도 좋으니까 일단 눈으로는 좀 자주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수능 어휘는 앞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교재들 안에 쓰이는 어휘들이 거의 다 수능 어휘거든요. 그럼 결국 많이 보게 돼요. 근데 어떠한 단어를 막 오랫동안 여러 번 봤다고 해서 막 외워지기보다는 그 단어를 다양한 지문에서 자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2회독, 3회독도 할 거니까 1회독은 꼼꼼하게 만약 다 못 외운다 하더라도 정해진 기간까지 일단 1회독을 목표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2회독과 3회독 할 때는 개수를 늘리세요. 그러면 2회독, 3회독부터 조금씩 이제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는 저는 수능 어휘만이라도 보고 전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적어주신 것처럼 혹시 뭐 천의문이나 뭐 자이스토리 풀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풀어보면 좋죠.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천의문과 자이스토리 둘 다 풀면 아마 둘 다 늦어질 것 같고요. 일단은 천의문은 먼저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 거 생기초 강의 들었으면 천의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요 교재를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가 있으니까. 자, 제 머리가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한번 넣을게요.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인데 중학교 교재는 날 너무 무시하나? 왜 중학교 교재를 보라고 하지? 이렇게 오해하는 수험생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풀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특목고 가는 이제 수험생들이 보는 거라서 좀 다소 어렵고요. 이론에 거의 준합니다. 근데 이론보다는 살짝은 좀 쉬워요. 근데 이 교재를 추천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점 체크가 됩니다. 보통 우리 수험생분들은 이런 교재를 안 푸신 수험생들은 기초 문법을 아예 공부하지 않고 문법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또는 강사님들 중에서는 기초 문법이 있지만 얇은 교재로 개념만 다루는 강사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 문제집은 기초 문법 단원별 문제집이에요. 물론 이론도 있긴 하지만 단원별로 3800자가 있기 때문에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풀다 보면은 내가 이 파트에서는 이게 아직 약하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수험생분들은 이런 교재를 안 풀어본 수험생들은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그 이론에서 기초가 부족해서 계속 문법을 못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두 번째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법이라는 거는 문법에서만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이기 때문에 독해를 위한 문법을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중앙영문법 3.8일째 3학년을 그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기초 어휘랑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잡히면은 그때는 구문 독해인 천인문 교재를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제대가 2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저는 중앙영문법 3.8일째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일단 중앙영문법 3.8일째 푸실 때 요령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론은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론은 암기는 하지 마시다. 그 이유는 암기를 하게 되면 일단 진도를 못 나가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과정에 문법 이론서에서도 이론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문법 이론서에서 이론은 암기할게요. 그냥 중앙영문법 3.8일째 3학년 교재에서는 이론은 그냥 이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어요. 짧은 빈칸 유형이 있거든요. 빈칸 유형은 푸세요. 그런데 긴 빈칸, 서술형이 있어요. 서술형은 안 푸셔도 됩니다. 우리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서술형 안 푸면 시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론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혹시 이론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넘어가세요. 워낙 문제가 많고 양도 많기 때문에 모르는 거 계속 잡고 있는다고 해결되진 않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볼 때 그때 다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선택 문제, 이것도 푸시고요. 많이 틀리실 거예요.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틀리는 거는 표시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문제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요. 추후에 이해독할 때는 그 틀린 문제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할게요. 그리고 답도 적어 놓으세요. 선생님, 답을 적어 놓으면은 나중에 다시 풀 때 답이 다 뻔히 보이는데 다시 푸는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답을 적어놔도요, 암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틀리는 문제는 또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표시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이해독할 때 틀린 문제만 봐야지 괜히 아는 문제까지 또 보면은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 교재는 중학교 교재라서 전치사 파트는 좀 우리 공무원과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전치사 파트는 이론 위주로만 보세요. 문제는 안 푸셔도 좋습니다. 어차피 이론서 개념에서 다시 전치사 파트 제대로 다루고 문제 단원별로 연습할 거기 때문에 이론 위주로만 보시고 문제는 푸지 마세요. 그리고 합법이라는 파트가 있고 속담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아예 이론하고 문제도 둘 다 보지 마세요. 이 교재는 꼼꼼하게 볼 교재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빠르게 푸시면서요, 많이 틀리세요. 그리고 내가 각각 이 파트에서는 이게 약하구나,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저는 영어 문법, 국어 포함, 물론 국어 포함해서 푸는 감각이 없습니다. 지문을 읽어봐도 단어 뜻 싹 다 찾아서 해석하고 했는데도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국어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주변에서 공무원은 영어를 잘해야 붙는다. 그렇죠. 영어 싸움이죠. 영어 감각 없는 애들은 힘들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능이다 재직이다 이것저것 공부를 열심히 해본 기억은 있고, 많은 수험생들이 사실 수능 위주로 이제 다들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시험 성적은 항상 안 좋았습니다. 머리가 진짜 안 좋은지, 뭔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것 같지 않고,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 자신감이 없네요. 공무원이라는 시험은 어떤가요?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네요. 동영상을 보니 6개월이면 영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그게 저도 해당되는 부분인지 두렵기도 하네요. 물론 이렇게 글로 봐서는 제 상태를 확실히 모르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동안 수많은 학생들을 보신 선생님께 조금이나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괜히 안 되는 거 희망 공부하면서 붙잡고 싶지 않아서요. 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제가 오랫동안 이제 공무원 학원을 운영하고, 이제 영어 강의도 해오고, 지금 공패스 클래스에서 전 과목을 제가 싹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은 절대 쉽지는 않아요. 5과목이 워낙 양이 많고, 아까 말했듯이 각 과목마다 양이 많고, 그리고 영어도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결코 합격을 못할 시험은 아니에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수험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는 저는 2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해요. 매년 수험생들이 하는 흔한 시행착오를 하나하나 다 합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이 늘어나고요. 2번째는 영어예요.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대다수가 인강을 듣고 직접 풀어보고 틀려보고 자신의 약점 체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들 그냥 강의 쫓아가기 바빠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면요.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이 물론 어려운 시험이긴 해요. 하지만 해볼 만한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어려운 시험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임용고시 같은 시험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전공자만 지원할 수 있고요. 2번째, 답을 공개 안 하고, 3번째, 객관식 시험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도 있어요. 4번째, 문제도 상당히 지역적이거든요.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이고, 제 주위에 임용 합격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5번째는 문제가 너무 지역적이에요. 자, 이런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로 우리 공무원 생각해보죠. 첫 번째, 객관식 시험이에요. 모르면 찍을 수도 있다는 거죠. 2번째, 이미 강사분들 커리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1년 과정으로 강의를 싹 다 늘려놔가지고 여러분의 필요한 강의만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강사분들의 교재를 활용해서 합격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100점을 맞아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5과목을 합격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입니다. 즉 객관식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공무원은 저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제로 제가 합격생들 많이 배출하고 나서는 이 시험은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단계별로 공부하시면은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가능성이라는 거는 보통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합격생 케이스를 봐도 기본서 보고 기출 1, 2도까지는 잘 안 잡혀요. 그게 당연한 게 범위가 너무 많고 수험생들은 해독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특히 해독을 왜 많이 못하냐면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기초 단계에서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하니까 해독을 못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보려고 하니까 해독을 못하고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못 풀고요. 반대로 일단 타과목 같은 경우는, 영어를 제외하고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서 빠르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기출을 여러 해도 돌려야지 기출의 단원별 범위도 체크할 수 있고, 그리고 기출 안에서 기출 자체도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약간 OS 개념으로 접근해가지고 아는 것은 과감히 삭제하고요. 모르는 거는 별표 표시하고 추후에 해독을 많이 해서 계속 모르는 것 위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이 지금 다들 시행착오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 두꺼운 기본서를 계속 복습하면서 암기를 달달달 하려고 해요. 기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이해는 돼요. 이론을 알아야지, 기본서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는 수험 기간이 1년 이상 여유 있게 남은 수험생들이 가능하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면 문제가 뭐냐면 나머지 과목이 다 밀립니다. 보통 공무원 수험생들이 왜 수험 기간이 늘어나면 특정 과목은 점수가 잘 나오는데 특정 과목은 점수가 아쉽게 안 나와서 아쉽게 떨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과목을 너무 열심히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과목이 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표가 만약에 1년 안에 최종 합격을 하는 거면요, 5과목을 좀 균등하게 해가지고 빠르게 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시생분들은 아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암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초시생분들은 기본서나 기출이나 처음 1회도까지 보면 암기가 안 돼요. 왜냐면 기본서는 일단 첫 번째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강사님들도 저준을 높이기 위해서 기본서에다 많은 양을 넣어요. 근데 그 많은 기본서를 우리가 전공자도 아니고 기출을 많이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암기 복습하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물론 수험 기간이 뭐 예를 들어서
1년 한 6개월, 1년 4개월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본서를 해독을 해도 괜찮지만 일반 수험생분들은 기본서는 나중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참고하는 용이고요. 기본서는 빠르게 인강을 듣고 강사님이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 위주로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됩니다. 또한 우리 기초 수험생분들이 공부를 할 때 강사님을 말을 잘 선별을 해야 돼요. 강사님들의 말을 믿어야 할 부분은 그분들이 전문가니까 이 파트는 중요하다, 이 파트는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강사님들의 말을 체크를 하세요. 하지만 그분들의 말을 잘 선별해야 할 것은 그분들의 커리어와 계획입니다. 첫 번째, 커리. 강사님들이 결국 상수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OT 강의를 들어보면은 결국은 많은 강의를 다 늘어놓고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듣다 보면은 여러분은 공부할 시간은 없고요. 계속 주구장창 인강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본인 과목밖에 몰라가지고 다른 과목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인 과목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다른 과목이 밀립니다. 그러면 수험 기간이 2년차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과목을 너무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다른 과목이 밀려서 점수가 안 나올 필요는 없고요. 전략적으로 5과목을 1년 안에 합격점만 나오게끔 계획을 짜고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공무원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요. 두 번째, 많이 뽑고요. 세 번째, 커리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커리를 5과목을 1년 안에 합격점을 나올 수 있게 계획을 짜면 충분히 합격을 할 만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체계적인 독학 커리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많이 틀릴 거예요. 괜찮습니다. 틀리는 게 당연해요. 처음부터 기초 수험생들이 영어를 잘하면 그거는 수험생분들이 아니죠. 대신에 틀리면서 자신의 약점을 체크하고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대형 강사분들의 강의를 듣고 영어 강의를 듣고 한 1년, 6개월에서 1년 이상 듣고 영어 점수 안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아니에요. 강사분들의 과정이 너무 많아요. 1년 과정. 그럼 그거 다 듣고 언제 공부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두 번째는 과정이 많다는 거는 단점이 뭐냐면요. 진도 빼기 바빠요. 선생님들은 그냥 진도 나가기 바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자신의 약점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수업을 인강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들었는데 영어 점수가 80점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의 약점 체크를 전혀 체크하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초반에 인강을 통해서 물론 기본 개념이나 기초 과정은 도움받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실력이 쌓이시면요. 직접 풀어보세요. 우리가 시험장에 가가지고 강사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푼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접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충분히 영어도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6월 달에부터 시작한다고 하면은 내년 6월이라고 하면 1년 남았잖아요. 아직 시간 많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이 돼요. 당연히 고민이 많이 되죠. 근데 그거는 공부를 해보고서 한번 걱정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해보고서 실력이 안 나면 그때 고민을 하세요. 근데 공부를 하기 전에 고민을 하면 당연히 합격을 못하죠. 하면서도 계속 고민할 거 아니에요.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럼 집중을 못하겠죠. 합격생 마인드는 뭐냐면요. 첫 번째,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타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을 3-4번, 3-4회독은 해야지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이해 암기가 되면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기본서랑 그리고 기출 1, 2도까지는 이해 암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좀 빠르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련돼서는 444 학습법 유튜브에서 나중에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영어 같은 경우는 단계별 연습이 중요합니다. 잠시 제가 영어 조언 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은 1단계에서는 이거는 전역을 했다는 전제하에 제가 조언 드릴게요. 기초 어휘, 수능어휘라고 할게요. 수능어휘랑 그리고 기초 문법을 공부합니다. 기초 문법에서는 저는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문법. 무료 강의고요. 완전 생기초 강의예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인강을 들으면 좋습니다.
무료 강의 중에서는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이라는 강의가 괜찮고요. 그리고 또는 15초 선생님 생단기도 괜찮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초 문법 개념을 좀 아시고요. 요걸 바탕으로 사실 EBS 로즈리 그래머홀릭이나 15초 선생님 생단기나 빠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 게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1단계는 어휘랑 문법을 빠르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구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능 어휘는 이제 계속 어휘 개수 늘리셔가지고 복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문법, 이론 포인트, 이론서, 그리고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게 이때는 패스 시점 영문법 555. 공무원 교재 중에서 문법 교재에서 가장 잘 만든 교재인데 안 떠요. 왜냐면 마케팅이 거의 안 돼 있어가지고요. 마케팅은 거의 스타 강사분들의 교재로 되어 있는데, 근데 스타 강사분들의 교재들은 문제점이 뭐냐면 문법 교재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도 막 따오고, 그리고 관련된 문법 포인트가 아니라 뒤에 있는 문법상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섞이는데 이 교재는 단원별 문제대로 적용 연습도 할 수 있고요. 랜덤 문제도 풀 수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재를 푸시고, 그리고 구문 독해 들어가는 거예요. 구문 독해가 들어가는 이유는 독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독해 문장을 해석을 못하시는 기초생들 많이 계시죠. 그 이유가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어휘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외우시면 되지만 문제는 어법과 구문이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거죠. 즉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이런 문법적인 요소를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들께서 너무 일단 문법 시간에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출제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드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독해할 때 문법을 잘 못 봐요.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요. 그래서 중앙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구문 독해로 저는 추천드리는 교재는 천인문 기본편이죠. 공무원 강사분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첫 번째 어렵거나 난잡하고요. 두 번째 너무 인강에 의존하게끔 계속 인강을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설이 좀 부실해요. 천인문 기본편은 일단 지문이 쉽고 좋습니다. 이런 구문 독해를 통해서 직독직해, 영어는 앞에서부터 해석해야 돼요. 뭐 왔다 갔다 해석할 시간 없어요. 실전 시간에서 문장이 길기 때문에 직독직해, 끊어읽기 적어볼게요.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그리고 구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초 문법과 구문 독해를 연습을 해야지 독해를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안 적었네요. 이건 지금 2단계라고 할게요. 2단계. 2단계에서는 구문 독해까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이제는 공무원 어휘랑 생활 영어 배워야죠. 공무원 영어 어휘, 생활 영어. 일반 공무원 강사분들의 교재들은 어원이 없거나 동의어 위주로 반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교재를 추천하자면 심우천 선생님 복화 이스트리 2.0. 이 교재가 좋은 이유가 어원과 연설법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양도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서정식 교재보다 좀 더 빠르게 외우고 싶다. 그러면 인강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인강에서는 강사분들이 어휘랑 생활 영어를 바탕으로 동의어 위주로 계속 반복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구독점 어휘 생활 영어 200제. 또는 만약 풀패스가 없으신 분들은 제 무료 강의 봐도 됩니다. 제 무료 강의는 카톡 솔루션 23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어휘 생활 영어 200제에서도 이제 동의어 위주로 반복을 해주고요. 제 무료 강의에서는 동의어 위주로 반복하면서 어원 설명도 같이 해줍니다. 근데 인강이 좋은 이유는 인강은 강사님이 직접 빠르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 주니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휘랑 생활 영어를요. 그래서 사전식 교재를 한 번 보는 시간에 인강 한 번 보면 사전식 교재를 두세 번 보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떤 교재를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겠죠. 괜찮습니다. 모르는 어휘들은 독해형 어휘 노트라는 교재가 여러분들이 독해 풀면서 모르는 어휘들, 그리고 나중에 뭐 기출이나 모의고사 풀면서 어휘 생활용 모르는 거 다 싹 다 정리할 거예요. 이런 독해형 어휘 노트 정리할 거기 때문에 부족한 점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영어, 어휘, 생활 영어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요. 계속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문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문 독해는 이래도 끝냈으면 이제 이해 독할 때는 양을 줄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유형별 독해를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지문이 읽혀요. 자,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이제 수험생들의 영어 실력이 빠르게 향상됩니다. 왜냐면 다 겹쳐요. 한번 보죠. 자, 독해를 할 때 독해 안에 문장 안에 어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휘랑 겹치고 또 독해 안에 어법이 있잖아요. 문장 안에. 그러면 문법과 겹치고 또 독해 안에 구문이 있으니까 구문과 겹치죠. 그래서 여기서 실력이 빠르게 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이제 수험생분들은 대형 학생들이 강의 듣는 분들은 이 유형별 독해가 빠르게 들어가요.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문장을 못 읽는데 또 수험생분들은 인강을 듣다 보니까 자신이 직접 풀어보는 게 아니니까 대형 학생들 인강 듣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분들의 강의를 본 걸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파스 클래스 관리하면서 대형 학생들 인강을 보는 이제 손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해석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좀 좋은 독학거리도 직접 공부하게끔 많이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유형별 독해 접근하는 방법도 공부하실 거고 유형별로 푸는 방법도 이제 연습을 하실 건데 보통 유형별 독해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부터 모든 유형을 순서대로 풀면은 뒤에 있는 유형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유형별 독해를 할 때는요 일단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부분이 빈칸 완성 그리고 뭐 순서 찾기 그 다음에 문장 삽입이 어려운 파트예요. 그래서 이 파트들은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푸시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요일별로 뭐 하루는 일치 불일치 또 하루는 뭐 주제 제목 뭐 또 하루는 뭐 요약 등등등 나머지 파트를 조금씩 푸는 겁니다. 이렇게 유형별로 접근하는 연습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유형별 독해를 할 때는 속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많은 수험생들이 유형별 독해할 때 막 빨리 읽으려고 해요. 실제 시험에서 빨리 읽어야 되니까. 근데 빨리 읽는 거는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빨리 읽어도 내용 파악이 되니까. 근데 일반 수험생들 빨리 읽잖아요. 내용 파악 다 놓치고 간독해를 하게 됩니다. 간독해는 짧고 쉬운 통하는데 우리 실전 시험은 문장이 길어요. 그러면 제대로 해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속독하지 마시고요. 내용 파악 위주로 공부해주세요. 내용 파악, 글을 읽으면서 계속 중심 내용이나 키워드는 계속 지문 안에서 표시를 해주세요.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영어 지문을 읽다 보면 내용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중심 내용 계속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용 파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나오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오래 찾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뭐 해석 보지 마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일단 넘어가세요. 대신에 그 앞부분과 그 뒷부분의 문맥을 통해서 앞부분의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이구나. 다음에 나온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이 부분은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유추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나중에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해 주세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유형을 독해 풀 때는 너무 시간 배분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시간 배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도별 기출이나 공용 모의고사처럼 20문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가 섞여져 있는 실전 문제에서 시간 배분을 하는 거지 유형별 독해는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내용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에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풀 때 그 자리에서 너무 문장 구조 분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못 하시는 분들은 독해할 때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면은 내용 파악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묶어서 따지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독해 실력이 안 늘어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로만 하고 넘어가세요. 대신에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다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세요. 한 문제 풀고 다시 한 문제 분석하고 한 문제 풀고 한 문제 분석하고 이런 식이죠. 문장 구조 분석 복습할 때는 왜 해야 되냐면 여기 독해를 하다 보면은 독해 지문이 쭉쭉쭉 잘 읽히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독해 안에 있는 문장 구조를 잘 아는 경우고, 근데 만약에 독해를 하는데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돼 있는 경우는 독해를 할 때 해석이 잘 안 되거나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거나 머리가 하얘진다고 했죠. 그래서 풀고 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본인이 선택하는 게 계속 오답을 고른다. 그거는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관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관적으로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자신이 생각하는 보기경에 다 정답을 보입니다. 그런 분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일단 주관적인 생각을 다 배제해야 돼요. 자신의 선입견, 편견, 상식 다 제외하시고요. 지문 안에서만 순수하게 답의 근거를 찾으세요. 정답에 대한 근거가 지문 안에 있을 겁니다. 뭐 재진술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답은 매력적인 오답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싸움은 독해형 어휘예요.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어휘들은 자주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독해형 어휘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4단계죠. 자, 4단계 적어볼게요.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학원을 가야 돼가지고 아침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좀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자, 4단계는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공무원, 경찰, 소방영어 토하콜이 있거든요. 그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시간이 꽤 됐네요. 공무원 영어, 어휘, 생활영어는 계속 복습하시면서 해독하시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패스 시전 영법 5호에서는 랜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랜덤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랜덤 문제는 많이 틀리실 거예요. 랜덤 문제 잘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어는 문제가 제대로 연습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수험생들에서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푸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왜냐면 단원별 문제는 단원별로 문제 모아져 있으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답이 뻔히 보여요. 그거를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단원별로 모아놨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 수험생들이 아는 게 아니거든요. 대신에 단원별 문제는 여러분들이 문법 파트별로 포인트별로 정리를 단원별로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고 문제 옆에 출제 포인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랜덤 문제도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아요.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고 남는 시간에 이론과 포인트 단원 문제를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분 독해는 이제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계속 해석이 안 되는 구분 독해 이해독할 때 앞에서 우리가 구분 독해 이해독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구분 독해 이해독할 때는 다시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면서요. 해석이 잘 안 되는 문장들은 독해 노트에 그 문장들을 모아 놓으세요. 거기서 또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유형을 독해 계속 연습을 하시면서 여기서 연도별,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풉니다. 영어는 다른 과목들은 단원별이 중요하지만 영어는 랜덤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20문제 구성된 시행처별 기출, 연도별 기출이 중요합니다. 연도별 기출을 풀어야 하는 이유는 총 120회가 있어요. 2019년부터 2010년도까지. 9급9까지 지방직 서울시도 있고 좀 쉬운 직렬은 사회복지랑 교육행정이 좀 쉽습니다. 근데 어려운 7급도 있어요. 7급 9까지 지방직 서울시. 그 다음에 국회 9급은 좀 편의하고 국회 8급은 편의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상직과 그리고 법원서기부. 법원서기부는 거의 독해 위주예요. 이런 영어 연도별 기출을 20문제 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20문제 시간 배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요. 20문제 30분 안에 풀기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해요. 관련해서는 공무원, 경찰, 소방, 영어 푸는 요령 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4단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영어 연도별 기출 푸시면서요. 이거를 매일매일 풀기 힘들어요. 그러면 안 푸는 날은 유형별 독해를 다시 또 풀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요, 지금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꼭 해야 하는 과정 위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영어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틀리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틀리시더라도 자신의 약점 체크하고 단계별로 넘어가세요. 근데 많은 수험생들은 제대로 약점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많은 과정을 문제를 들어요. 그러면 본인이 풀어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신 약점을 모르고 그냥 어려운 과정에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직접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혹시 학원 다니게 되면 공부 계획 모두 짜주시나요? 예, 08 스트레스 부편점에서는 제가 상주에 있고요. 제가 전 과목 다 케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과목을 다 계획을 짜고 도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영어는 제가 전문가니까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학원이 늦어가지고 좀 빠르게 갑자기 중간에 찍었는데요. 잠시 유튜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유튜브에서 상큼 유자 TV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늦어가지고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설명이 잘 안 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전과목 공부법 44학습법 요거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공무원 경찰 소관영어 독학거래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 20문제 푸는 요령은 공무원 경찰 소관영어 푸는 요령 요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또 제 독학거리의 좋은 교재들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혹시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톡 솔루션 이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조언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지금 군 전역을 2개월 앞뒀기 때문에 몸 건강히 전역하는 게 최고입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지금 군복무 중이시니까 몸 건강하게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전역하고 뵙도록 할게요.